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파트 3, 사실 뭐 파트 4랑 결이 많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묶어서 하려고 하다가 그럼 뭔가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분할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네,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애쉬 100문제 중에 이게 몇 문제더라? 정확히 세본 적은 없는데 대충 번으로 봤을 때는 32번부터니까 70번까지면은 38문제 정도 될까요? 지금까지 파트 1, 2는 그 성우의 음성을 듣고 저희가 막 다 A, B, C, D, A, B, C를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파트 3랑 4는 거의 동시 통역 같은 느낌이죠. 이 실시간으로 음성을 들으면서 답을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키밍이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키밍을 안 하면은 파트 3, 4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뭐 외국에 살다 와서 그냥 뭐 영어가 한국말만큼 편한 사람이 아니라면 스키밍은 진짜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거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노베에 가까울수록 스키밍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스키밍이란 것도 결국 이게 독해력이랑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노베면은 이 독해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니까 결국 뭐 어쩔 수 없이 파트 7 잘하는 사람은 이 파트 3, 4 스키밍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좀 물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뭐 나름의 훈련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그 문제 세트를 보면서 그 포인트랑 그 눈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스키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안 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3 짧은 대화입니다. 디렉션에도 써져 있지만 2명에서 3명 정도 사람이 나와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화를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선지를 보고 답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통역 파트라고 하는 거고요. 파트 1이랑 2는 듣자마자 바로 마킹을 했잖아요. 근데 파트 3는 좀 다릅니다. 뭐 중앙방송에서는 시험지에 낙서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해도 되고요. 선지에 체크를 하든 알파벳을 옆에 쓰든 미리 표시를 해놨다가 나중에 파트 4 100번 끝나고 나서부터 RC 시간을 조금 잡아먹더라도 나중에 마킹을 해야 되는데 이게 파트 3랑 4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일단 아까부터 계속 스키밍 하는데 그게 대체 뭔데 싶으시죠? 스키밍은 훑어본다는 뜻으로 토익에서는 A씨에서 음성이 나오기 전에 내가 풀이할 선지를 미리 읽어보는 걸 말합니다. 스키밍 하는 사람들이 순간 기억 능력자라서 3개의 한 세트 질문이랑 선지를 다 기억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 잔상을 남기는 겁니다. 스키밍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귀랑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의 인지 속도가 다르거든요. 일단 파트 2 31번 C 끝나자마자 파트 3 디렉션 나올 때까지 약 5초 정도 걸리는데 Part 3 Directions. You will hear some conversations between two or more people. You will be asked to answer 3 questions about what the speakers say in each conversation. 여기에 파트 3 디렉션이랑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이것까지 싹 다 합치면 약 40초 정도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파트 3 처음에 32번부터 34번은 초반이라 질문이랑 선지가 짧아서 사실 보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35번부터 37번 봐야 되나? 그렇게 하면은 32번부터 34번이 더 흐릿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쌍따옴표 이도 파악 문제를 미리 봅니다. 뒤로 넘겨가지고 화자가 이런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이걸 미리 보면 좋은 게 뭐냐면 이도 파악 문제가 중간에 배치되면 난이도 때문에 중간에 흐름을 깨거든요. 파트 3에서 2문제, 파트 4에서 3문제 출제되는 편인데 구어체 같은 경우에는 해석하기 빡센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봐두면 금방 다시 기억이 나고 해석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버리는 판단이 미리 가능해서 좋습니다. 자, 그래서 32번부터 34번 한 세트 풀었어. 그러면 성우가 32번부터 34번까지 문제만 한 번씩 읽어주거든요. 그럼 이때 뭐 해야 돼요? 마킹 해야 되나요? 내가 LC 자신있다, 고수다 하면 이때 마킹 하셔도 되는데 LC 485 이하는 다음 문제 스키밍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킹을 하게 되면은 이 스키밍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도 파악 같은 거 잘못 걸려가지고 아니면 어려운 문제 잘못 걸려가지고 내가 스키밍 시간이 모자란데 거기서 마킹까지 한다? 그러면 좀 위태위태 하겠죠? 여기서 전에 스크립트 끝나자마자 다음 스크립트 시작까지 약 40초 정도 시간이 생깁니다. 만약에 중간에 Go on to the next page. 이거 껴있으면은 약 50초. 조금 안 되고요. 사실 이 시간 안에 숙련자들은 마킹을 해도 새 질문 12선지 두세 번 읽거든요. 근데
근데 노베들은 한 번도 다 못 읽고 해석도 잘 안 되고 그럴 거예요. 그게 문법도 문법인데 모르는 어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키밍은 파트 4 포함해서 AC 끝날 때까지 이 과정의 반복입니다. 중간에 우발 상황도 생기겠지만. 자, 그러면 스키밍 설명은 끝났으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수준을 모르니까 노베 기준으로 먼저 설명할게요. 문제랑 선지는 가려놨는데 음성이 나오면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Hola, ¿has visto la propuesta de proyecto del Departamento de Marketing? Sí, acabo de terminar. Es un contenido interesante, pero creo que la distribución del presupuesto es un poco ambigua. Parece que no hay suficientes detalles. 당황하셨나요? 이거 사실 토익 스크립트를 스페인어로 녹음한 겁니다. 혹시 스페인어 배우신 적 있으신 분들은 들리셨겠지만 토익 수험자들 대부분은 못 알아들었겠죠. 자, 이번에는 A 선지에 보시면 프레스푸에스토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저거를 기억해 주세요. Hola, ¿has visto la propuesta de proyecto del Departamento de Marketing? Sí, acabo de terminar. Es un contenido interesante, pero creo que la distribución del presupuesto es un poco ambigua. Parece que no hay suficientes detalles. 남자가 프레스푸에스토라고 말하는 거 들으셨나요? 안 들리셨어도 일단 그냥 넘어가세요. 이게 예산이라는 뜻인데 이것만 듣고도 그대로 낚아올리면 그게 정답입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파트 3, 4의 80% 이상은 이렇게 들리는 대로만 낚으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의도 파악이랑 일부 고난이도만 빼고요.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Mark, are you still planning to go to the concert this weekend? I was, but my friend from college is coming into town on Saturday. I haven't seen him in years. Oh, I see. The concert's being broadcast the next day, on Sunday. You could just watch it then. That might work. I'll spend Saturday catching up with my friend and watch the show on TV the next day. 초반 문제들은 이렇게 떠먹여주는 편이고 뒤로 갈수록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단어 치환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파트 3, 4는 어휘만 빠삭해도 어느 정도는 점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키워드만 듣고 낚는 걸 강태공 메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900점대 수험자들도 다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수능 듣기랑은 다르게 성우들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다 듣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다음은 쌍따옴표 이도 파악 문제인데 파트 3에선 말한 사람 성별만 체크하고 바로 쌍따옴표 안에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앞에는 어차피 다 비슷한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한 의미는 이거는 무조건 스크립트에 쌍따옴표 안에 말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스키밍 하면서 음원 듣기도 전에 되게 그럴싸한 선지들이 있어요. 근데 벌써부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의도 파악에서 말하는 사람이 만약 여자면은 이 정답의 근거는 반대로 남자 쪽에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어떤 말을 했으니까 여자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의도 파악은 쌍따옴표 문장 앞뒤 문맥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언제 나올지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다 들어야 되고 키워드를 낚아올릴 여지가 없어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RC 300점 이하면은 의도 파악은 그냥 버리고 다른 문제에 집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의도 파악 버려도 다른 거 잘하면은 LC 400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의도 파악 문제가 세 번째 삽입이 돼서 나오는 경우는 여기서 고민하는 만큼 다음 문제 세트 스키밍 시간이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출제자 의도에 말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음 문제 세트를 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판단해가지고 찍고 그냥 넘기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리고 정답 낚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 패러프레이징 단어 치환인데 이 대놓고 먹으라고 던져지는 문제도 있는데 난이도 조절은 해야 되니까 특정 단어를 의미가 통하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치면은 책상인데 뭐 가구라고 말을 하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뒤에 있는 콘서트가 스크립트에서는 뮤직 페스티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패러프레이징 범위는 단어부터 문장까지 아주 다양해가지고 기출을 직접 풀어보면서 이 치환 단어를 정리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는 단어가 많아질수록 이 낚아올릴 수 있는 정답의 단서도 많아져요. 이게 또 파트 4랑 파트 3의 차이점인데 파트 3는 짧은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가 남녀 조합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문제를 미리 스키밍할 때 이게 남자에 관련된 건지 여자에 관련된 건지가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남자와 관련된 문제에서 여자의 말은 흘려들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남자 얘기는 남자가 직접 얘기할 거니까.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도 파악은 반대쪽 성별 말도 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죠. 그리고 남녀가 대화하는 도중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 물론 성우가 다르지만 이거를 수험자 입장에서는 캐치하기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인물이 나올 때는 보통
이름으로 따로 불러줘가지고 구분을 하는 편이에요. 다음은 그래픽 문제인데, 그래픽 문제는 파트 3의 경우 62번부터 70번까지 3개 세트가 출제되고, 각 세트당 Look at the Graphic이라는 그래픽을 보고 푸는 문제가 랜덤 위치에 하나씩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일정, 차트, 가격표 이런 표 문제나 지도나 배치도, 그림까지 나오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유형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대분류는 있는데 살짝살짝 다르게 나옵니다, 항상. 아무튼 뭐 빈출 유형 몇 가지를 추려보면은, 먼저 일정표인데, 이런 문제는 시간이나 일정 그룹 중에 하나가 선지로 나오는데, 여기서 정답의 근거는 선지를 그대로 불러주는 게 아니라 반대 그룹을 불러주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시간 조율을 하는 문제라면 클라이언트 콜이 취소되었다는 걸 언급한다거나 해서 정답을 9시에서 10시로 뺄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차트 문제인데, 여기선 차트의 높이를 보고 그 차트에 해당하는 선지를 고르면 되는데, 보통은 제일 높거나 낮은 쪽을 주목시켜서 정답으로 뺍니다. 뭐 가끔 기출 변형으로 세컨드를 언급하면서 두 번째를 정답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는 2등이 공동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높거나 낮은 쪽이 정답일 확률이 더 높겠네요. 가격표도 반대 선지를 조지는 대표적인 문제 스타일이고요.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반대 선지 언급도 가능하고, 주로 서로 시간을 스위칭하는 문제 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퍼스트, 세컨드, 라스트 이런 걸로 언급하기도 하고, 아니면 런치 브레이크 같이 잘 보이는 거 있죠. 이거를 기준으로 막 뭐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영화 상영표는 시간을 정확히 언급해서 화자들이 어떤 영화를 볼 건지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 오후 6시 이후로 가격이 오르잖아요, 9달러로. 이걸 언급하면서 A라는 영화를 보려다가 가격 때문에 B를 본다는 식으로 드리프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못 듣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선지가 언급됐을 때 헷갈리잖아요. 결국 50% 확률로 찍을 텐데, 제 경험상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정답 확률이 좀 높은 편이긴 했습니다. 물론 현장 판단은 시험장에 있는 본인이 하셔야 되겠지만, 영수증 유형은 다행히도 AC에서는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계산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돼요. 보통 써져 있는 금액 중에 뭐가 할인이거나 아니면 면제가 되거나 해가지고 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치도 문제는 보통 입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넥스트나 프론트, 비하인드 같이 방향이나 위치에 관련된 어휘가 많이 쓰입니다. 어크로스나 어포짓도 가능하고요. 함정 선지를 불러주고 그 왼쪽이나 오른쪽이라고 하는 경우도 빈출이에요. 지도 유형은 선지에 배치되는 다양한 지형 지물이 등장할 때도 있고, 도로를 기준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배치도와 똑같은 어휘가 많이 쓰여요. 마지막으로 그림 유형인데, 얘는 잘 안 나오는 유형에다가 어휘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서 고난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트 3의 약간 파트 2 평서문 같은 느낌? 그래서 선지에 배치되는 포인트를 잘 짚어서 정답을 낚아야 됩니다. 다음은 전략 포인트인데, 파트 3는 서두 얘기했죠. 사실상 동시통역이기 때문에 아차 싶으면 바로 손절 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스크립트 하나가 약 30초에서 40초 정도 되는데, 첫 번째 문제를 기준으로 약 10초가 넘어갈 때까지 내가 정답의 근거를 듣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미 스크립트 흐름은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그냥 찍고 다음 문제라도 건지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보통 아예 모르는 어이거나 패러프레이징 돼서 눈치를 못 채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픽 문제를 풀 때 Look at the graphic 이후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정답 체크하는 사이에 다음 문제 정답의 근거가 그냥 휙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문사당하지 않으려면은 잠깐 체크를 미뤄두고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의도 파악 문제에도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의도 파악은 선지도 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해결하려다가 의도 파악도 틀리고 세 번째 문제도 틀리는 대참사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의도 파악도 짐작이 안 가면은 바로 버리고 세 번째 문제 수습해가지고 두 문제라도 챙겨야 됩니다. 다음은 스키밍 속도를 어떻게 올리느냐인데, 이건 좀 당연한 얘기인데, 파트 7 독해를 많이 풀면 스키밍 속도가 빨라집니다. 파트 7의 방대한 정보량을 눈으로 쫓다 보면은 파트 3, 4 짧은 문장은 비교적 쉽게 느껴지거든요. 아니면은 이미 푼 기출 문제들을 다시 눈으로 빠르게 읽으면서 스키밍 연습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추천 유튜브 영상인데, 파트 3 스키밍으로 검색하시면은 이거 나오거든요. 제가 올린 영상은 아니고 토익 파트 3, 4 문장 유형의 거의 대부분이 정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혼자 보기 아까운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는데,
썸네일에 제작자분 얼굴이 나오셔가지고 일단 블러 처리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이걸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파트 3랑 4에서 이도 파악이나 고난이도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세트 풀고 자기도 모르게 고민하다가 이 다음 문제 세트 스키밍 시간이 모자라거나 아예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일단 진짜 모르겠다, 감도 안 온다, 이런 상황에선 고민하지 말고 찍고 다음 문제 세트 스키밍 시간 확보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파트 2 때부터도 얘기했지만 AC 전반적으로 이 버릴 때 버릴 줄 아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음 문제 세트도 난이도 중상 정도 되면 2개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준비된 게 없으니까. 여기서 감도 안 오는 문제 빠르게 버렸으면 이거 3개는 방어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전 문제 세트 질문 읽어줄 때 3번째쯤 읽어주는 중이면 선지까지 읽을 시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질문 3개라도 읽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 없어도 질문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가짐으로 풀면 좋은데 시험장에서 마냥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키밍 없이 다음 문제 세트를 풀게 되는 상황 또한 연습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눈알 굴리면서 드론으로 정찰하듯이 키워드만 딱딱 잡고 어떻게든 정답 낚으려고 초집중해야 돼요. 이게 성공해서 3문제 다 틀어 막았다, 그러면 다음 문제 세트부터는 다시 정상 템포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공부법인데 정답을 쉽게 낚기 위해서 패러프레이징 정리를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연습 문제를 싹 한번 풀고 스크립트를 안 본 상태에서 이 음원을 각 세트별로 구간 반복하면서 정답의 근거가 뭐였는지 키워드나 짧은 문장으로 딕테이션 하는 겁니다. 그냥 패러프레이징 없이 대놓고 주는 경우는 그냥 공란으로 두면 되고요. 또 대화 전체 흐름 중에 정답과 관련 없는 문장은 내가 못 들었다 하더라도 딕테이션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거 일일이 다 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마찬가지로 쉐도잉도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 시간에 구간 반복으로 몇 번 더 듣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이 속도도 나고 공부 효율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파트 2 영상에서 제가 소개드렸던 오디포 어플을 이용해서 구간 반복하면은 되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트 3, 4에 대해서 배속으로 연습을 하냐 마냐 이것도 되게 논란인데, 솔직히 제 생각은 정배속도 제대로 못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막 1.2배속, 1.5배속 들어봤자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파트 3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진짜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뭐 파트 2도 그렇지만 그나마 파트 2는 선지가 3개잖아요. 근데 파트 3, 4는 선지가 4개이기 때문에 진짜 다 맞히려면은 운도 꽤 많이 떨어져야 된다. 왜냐면은 쌍따옴표 이독화 문제가 진짜 거의 틀리라고 내는 수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솔직히 뭐 파트 3에서 쌍따옴표 하나 틀리고 파트 4에서 쌍따옴표 하나 틀리고 파트 2에서 뭐 아무거나 하나 틀려서 뭐 3개 정도 틀렸다, 그러면은 보통 AC 만점이 나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독화 문제가. 사실 파트 3랑 4랑 어느 정도 결이 같기 때문에 겹치는 포인트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파트 4 영상은 좀 이거보단 짧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요.